그래도 방학이라서 그런지 표정들이 많이 더 밝아진 것 같아요. 원래도 더 밝았지만 지금 오늘 더 밝네요. 역시 우리 사람들은 휴식이 있어야 돼. 사람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일만 할 수 없잖아. 그렇지? 그래서 휴식을 통해서 재충전의 시간도 꼭 필요하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잘 생각하면서 스트레스도 푸세요. 아시겠죠? 네, 공부만 하면은 그 스트레스 받아서 사람이 오래 못 살아. 알겠죠? 자기만의 방식을 알아두고 우리 지난 시간에 또 좀 어려웠을 거야. 그래서 잘 정리 한번 하면서 문제풀이 좀 가보도록 할게요. 음.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용해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 용해도. 용해도라고 하는 건 뭐였냐면 용매 100g에 이게 중요하다. 기준이 중요하다. 그래서 기준이 어디에 녹을 수 있는 거냐? 용매. 보통은 이제 물이라고 했고 여기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람 수를 우리가 용해도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대부분 이제 고체 같은 경우는 온도에 따라서 비례한다 그랬지. 음. 고체는 약간 노인과 비슷하다 그랬잖아. 그래서 따뜻한 곳에다가 녹여드리면은 고체들이 아이고 따뜻해라 잘 녹는다. 그래서 용해도가 증가한다라고 이야기했고 그 고체 용해도 곡선이 여기 그래프가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물질마다 고체들은 용해도가 온도가 이렇게 증가할수록 용해도 값은 커지는 경향을 갖고 있는데 그중에서 특히 여기 질산칼륨을 한번 보세요.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게 질산칼륨인데 이 질산칼륨의 용해도 곡선을 보게 되면 굉장히 가파른 걸 알 수 있지, 그죠? 굉장히 가파르다. 자, 가파르다는 건 뭐냐면 온도가 변할 때 녹을 수 있는 최대량이 훅훅 변한다. 기울기가 가파를수록 더 온도에 민감하다. 온도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 염화 나트륨 같은 걸 보게 되면은 얘들은 거의 변화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소금 같은 경우는 온도가 높아도 많이 녹지 않는다. 온도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고체들은 경향성 자체가 온도가 올라가면 증가하더라. 그런 경향성이 있더라라는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고, 어, 그때 우리가 이제 포화 상태. 방금 선생님도 삼겹살을 먹었거든. 그래서 내 배가 지금 완전 포화 상태예요.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포화 상태. 어떤 상태다? 꽉 차 있다. 그래서 이 용해도 곡선에서 이 용해도 곡선 위에 있는 이 모든 점들은 어떤 상태겠어? 전부 포화 상태겠지. 왜? 지금 내가 이 온도에서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양이 현재 녹아 있는 거니까 다 포화 상태다. 지금 현재 온도에서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양이 녹아있는 상태, 포화 상태다. 자, 불포화 상태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덜 녹았다. 더 녹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우리가 A 같은 경우에 이제 불포화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 얘들은, 그치? 아직 덜 녹은 상태잖아. 그치? 음. 가오나, 그쵸? 네. 그래서 얘를 불포화 상태인 애를 포화 상태로 만들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떻게 하면 수 있냐면 얘를 온도를 이렇게 아니, 온도가 아니라, 더 양을 더 많이 넣어주면 되는 거지.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온도가 뭐 70도의 온도다. 그럼 얘는 무슨 말이냐면, 70도의 물 100g에다가, 지금 현재 녹아있는 게 얼마냐면은, 40이 녹아있어. 그럼 얘는, 이 용질이 현재 40이 녹아있는 앤데, 70도에서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점은 봤더니 얼마냐면은, 70인 거예요. 70g. 이건 선생님 어떻게 알아요? 선생님이 그냥 임의대로 내 마음대로 좀 정한 거야. 적혀 있다면. 어, 그러면 얘는 최대로 얼마? 최대로 얼마까지 녹을 수 있는 거야? 최대로 70g이 녹을 수 있는 녀석인데, 지금 현재는 얼마밖에 안 녹아 있다? 40밖에 안 녹아 있으니, 나는 여기다가 얼마를 더 녹일 수 있다. 이 온도에서는 30g을 더 녹일 수가 있다. 라는 말이 되는 거고, 음. 그러니까 용지를 더 녹여줄 수가 있는 거고, 또 하나의 방법은 어떻게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용지를 더 녹여줘도 되고, 두 번째는 온도를 냉각시켜줘도 된다. 그러면 나는 현재 40밖에 안 녹아 있는데, 냉각시키면은 최대로 40밖에 안 녹는 상태가 되니, 불포화 상태에서 포화 상태로
옮겨갈 수 있다. 두 가지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서 이제 고체에 대해서 했고, 자, 기체는 고체랑 반대라 그랬잖아. 기체 같은 경우는 아주 요즘 말 안 듣는 5살짜리 꼬맹이들이다. 그래서 아이고 정말 얘들은 아주 막 가만히 못 있어. 물속에 가만히 못 있는 애야. 뛰쳐나오려고 아주 작정을 하고 있는 애들인데 온도까지 높여줬다? 그러면 더 안 녹고 밖으로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따라서 얘들은 어떨수록 기체들은 온도는 낮을수록 그리고 압력은 높을수록 용해도가 증가한다고 그랬고 그 얘기는 기포는 적게 발생한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실험 굉장히 잘 나오는 실험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얼음물 0도씨가 되겠고 가장 차가운 이 얼음물에서 비 압력까지 높인 이 시험관이 가장 용해도가 큰 시험관이 된다. 기포수는 가장 적다. 그 다음에 온도가 가장 높으면서 뚜껑을 닫지 않은 그러니까 용해도가 가장 큰 것. 누가 기체의 용해도가 큰 것은 누가 되냐면 비시험관이 되는 거고 가장 작은 것은 이 시험관이 되는 거야. 왜? 온도가 낮을수록 압력이 높을수록 용해도가 크다. 자, 용해도가 크다는 것은 기포, 기포수는 가장 적다라는 거를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여기까지 이제 문제를 풀어봤고요. 오트 문제에서요. 음, 오트 문제에서 몇 쪽을 보냐면 자, 여기 17번을 좀 볼게요. 17번. 몇 쪽이냐면 78쪽에 17번. 보실래요? 78쪽에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용해도 문제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나오는 이런 문제들인데 한번 볼까? 어, 질산나트륨이라는 이런 물질이 있어요. 이런 물질에 뭘 나타낸 것이다? 용해도를 나타낸 것이다. 용해도의 여기 단위를 보게 되면 그램 퍼 물 100g. 자, 이 말이 뭐냐면 단위에 보면 뜻이 다 들어가 있는 거야. 물 100g에 이 용질이 몇 그램 녹을 수 있느냐? 그게 용해도라 했잖아. 그러니까 바로 이게 용해도가 되는 거죠. 나타낸 것이다. 용해도는 온도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20도일 때의 용해도가 87이다. 40도일 때는 104g 녹을 수 있다. 60도일 때는 최대로 124g 녹을 수 있다. 80도씨일 때는 최대로 148g이 녹을 수 있다. 이건 뭐예요? 용해도를 나타낸 거니까 이게 뭐야? 질산 나트륨이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양이 87g, 104g, 124g, 148g이라는 거지. 어디에? 어디에? 물 100g에 물 100g에 이렇게 녹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만약에 물 100g에 얘가 녹아있는 포화 상태의 용액이라면 자, 우리 용액이라는 건 뭐 더하기 뭐예요? 용매의 질량 더하기 용질의 질량이 포화 용액이잖아. 그러면 포화 용액이라면 몇 g일까? 여기는 몇 g일까요? 여기는 자, 몇 g일까요? 채팅창에 써봐요. 몇 g일까? 포화 용액이면은 여기. 선생님 네모칸 친 거 몇 g인지 알겠어요? 채팅창에 써볼래요? 몇 g인가요? 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다시 잘 들어봐. 다시 잘 들어보세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잘 듣고 있는 거 맞죠? 네, 보세요. 이게 용해도를 나타낸 표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어려워. 이 질산 나트륨이라는 녀석이 20도씨라는 온도에서 용해도가 87이라는 건 뭐예요? 최대로 87g 녹을 수 있다 이 말이잖아. 어디에? 물 100g에 87g 녹을 수 있다 이 말이 용해도의 정의잖아요. 맞지? 그러면 이 질산 나트륨이 물 100g에 87g이 녹아있는 전체 질량은 얼마 되는 거야?
187g 되는 거지. 자, 요건 뭐야? 최대로 녹아있는 용액이잖아. 용액의 질량이 187g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왜요? 뭐야 이게? 물 몇 g에 물 100g에 얘가 지금 얼마 녹아있는 거야? 87 녹아있는 거잖아. 그럼 이게 뭐야? 최대로 녹아있는 거니까 무슨 상태야? 포화 상태일 때는 물 100에 이 녀석이 87g 녹아있는 거니까 합치면 얼마다? 187g이 있는 거고 이런 용액을 무슨 용액이라고 해야 돼? 포화 용액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됩니까? 어렵나요? 이 문제 좀 어려웠죠? 음. 자, 그러면 40도씨에서 요 104라고 써 있는 용해도일 때는 포화 용액의 질량이 얼마일까요? 물이 100g일 때 얘가 104g이 녹아 있는 거잖아, 용질이. 그러면 포화 용액은 얼마가 되는 거야? 204가 되는 거죠. 맞지? 자, 다음에 60도일 때 124g이 있다. 요 말은 포화용액일 때는 몇 g인 거야? 물 100에 124가 포함되어 있는 게 이게 전체 포화용액이니까 얼마야? 224. 204.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 148이 녹아 있을 때는 물 100에 148이 녹아 있는 거니까 248이 녹아 있는. 즉 187g, 204g, 224g, 248g이라는 요 얘들이 바로 뭐야? 이 온도에서의 포화 용액일 때의 꽉 차서 녹아있는 물 100g에 꽉 차서 녹아있는 포화 용액일 때의 질량이 187g, 204g, 224g, 248g일 거 아니에요? 맞지? 음. 자, 그렇다면 잘 봐요. 근데 여기서 보면 80도씨일 때의 질산나트륨 포화용액이래. 자, 그러면 우리가 방금 했던 것처럼 80도씨에서의 질산나트륨 포화용액은 몇 g이어야 하는 거죠? 원래는 248g이어야 하는 거야. 원래는 그래. 자, 그 얘기는 뭐야? 물 100에 물 100에 이 질산칼륨이 얼마 녹아 있는 거냐면 148이 녹아 있는 게 지금 현재 포화용액인 248이어야 하는 거야.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걸 보니 얘는 포화용액이 124g이래. 자, 그럼 얘는 왜 124g일까? 248이어야 하는데. 왜 그러냐면 바로 물도 절반 50, 녹아있는 용질도 절반 74. 이렇게 녹아있기 때문에 어, 물 50에 74가 녹아있는 거와 물 100에 148이 녹아있는 건 똑같이 포화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물의 양이 반 줄었으니까. 녹을 수 있는 양도 반이 줄어야 되는 거란 말이야. 따라서 얘는 지금 무슨 상태다? 어, 포화용액 124g을 물어본 건 뭐냐면 지금 요런 상태라는 거예요. 물 50에 74가 녹아있는 상태라고. 다시 할게요. 다시 잘 봐봐. 다시 잘 보세요. 어려웠을 거야. 이 문제가 상당히 어려워요, 여러분들. 음. 잠깐만, 이게 어딨어? 이게 아니다. 이 보면서 다시 한번 볼게요. 네네. 음, 그렇지. 17번. 자, 볼게요. 그러니까 이 17번 문제에서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건 뭐냐면 어떤 온도에서의 용해도 값이 나온 거잖아. 근데 어떤 온도에서의 용해도 값이 나는데 이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냐면 80도씨의 포화용액, 포화용액 124g을 40도로 냉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라는 거거든. 그러면 온도를 잘 봐야 돼. 80도씨에서 몇 도씨로? 40도씨로 냉각을 했다라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표에 나와 있는 40도씨와 80도씨에서 용해도를 눈여겨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용해도라는 게 뭐야? 얘는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람수를 알려준 거잖아. 어디에? 물 100g에. 그래서 용해도의 정의가 중요한 거예요. 물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그람수를 알려준 게 용해도란 말이야. 근데 거기 표에 보게 되면 7번 포개 되면 어떻게 돼 있어? 40도씨에는 얼마라고 돼 있어요? 104라고 돼 있고요. 80도씨에서는 얼마라고 돼 있니? 148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야. 자, 그럼 봐봐. 처음에 이 상태 80도씨의 포화용액 124g이 어떤 상태인지를 지금 찾아야 되는데 요 80도씨에서 148g이라는 148이라는 얘 뜻은 뭐냐면 얘는 요 말은 뭐냐면 물이 100g이라면 이 녀석 우리 A라고 합시다. 요 A라는 녀석은 지금 얼마 녹아 있는 거냐면 얼마 최대 녹을 수 있다는 거냐면 148이 녹을 수 있다는 거잖아. 요 148의 의미가 그런 거라고. 최대로 물 100g에 148g이 녹아 있을 수 있는 상태야. 자, 요런 상태로 이거 무슨 상태다? 포화 상태인 거고 그럴 때 용액의 질량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248이 돼야 하는 거야. 어. 그런데 문제에서 주어진 걸 보니까 요 248에 얼마예요? 절반이네? 절반이라는 건 요 124g이 포화 용액이라는 건, 즉 포화 용액의 질량이 124g이라는 건 저 위에서 우리가 했던 물 100에 148의 절반, 물 50에 이 A라는 녀석이 74g이 녹아있는 요 상태라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물 50, 얼마에? 50g에 이 용질이 얼마 녹아있는 거다? 74가 최대로 녹아있는 상태가 지금 현재 요 포화용액의 상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위에 표에서의 절반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표를 절반으로 줄여줘도 돼. 이 용해도를 100g일 때가 아니라 50g일 때로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이 용해도를 지금, 자, 용해도가 지금 100g일 때니까 밑에다가 용해도를, 어, 물 50g일 때 용해도 값을 바꿔서 써봐. 그럼 얼마가 될까? 물 50g이라면 밑에는 52g이 녹을 것이 절반이 녹을 거 아니야. 녹는 것도. 자, 얘는 얼마 녹을 거야? 74가 녹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요 74가 녹아있다는 요 말은 어디에 74가 녹아있다는 거다? 물 50에 74가 녹아있다는 거니까 포화용액의 질량은 방금 문제에서 말했던 것처럼 얼마가 되는 거야? 124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녹아있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녹아있는 이 녀석을, 자, 이 녀석은 그러면 이 녀석을 따로 빼서 보면 어떻게 된 거야? 아, 지금 물 50으로 바꿨잖아, 우리가. 그러면 물 50에 지금 얘가 얼마 녹아있는 거예요? 74가 녹아있는 거죠, 74가. 그러면 74가 녹아있는 상태에서 얘를 냉각을 시킨 거라고. 80도씨에서 40도로 냉각시킨 거야. 물은 50g 그대로인데. 자, 그러면 최대 녹을 수 있는 양이 얼마로 바뀌어요? 52로 바뀌잖아? 그 얘기는 뭐다? 나는 74가 녹아 있었는데 52밖에 못 녹는 상태가 되었다? 그러면 74 빼기 52. 얼마? 22라는 양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여기에 22g이라는 양이 더 이상 녹지 못하고 오액 섭출이 돼야 된다는 거잖아.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이해되겠어? 물의 양과 녹아있는 양이 절반씩 줄어들어도 돼. 포화 상태에서는. 어차피 양만 줄어드는 거거든. 자, 그래서 다시 문제 보면 이 문제 다시 볼게요. 그냥 중요한 문제 다시 볼게. 이게 안 되면 여러분들 상당히 시험 볼 때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상당히 중요한 거니까. 자, 봐봐. 자, 지금 80도씨에서의 용해도 148, 40도씨에서 용해도가 104예요. 만약에
여기서 여기로 냉각을 시켰다 라고 하면 얼마가 석출돼야 되는 거야? 원래 148에서 104를 뺀 44g이 석출이 돼야 돼요. 포화 상태라고 했으면. 그치? 그런데 문제는 문제에서 주어진 이 포화용액의 질량이 124g이라는 게 함정이라고. 80도씨에서 포화용액이려면 얘는 물 100에 얘가 148이 녹아 있어서 248의 포화용액이 되어야 하는데 문제에서 주어진 건 그거의 절반이다. 그러면 이 얘기는 녹아있는 양도 그거의 절반이 녹아있다. 148이 녹아있는 게 아니라 74가 녹아있었던 것이고 104g이 녹는 게 아니라 52g이 녹는 거니까 22g 석출돼야 된다. 또는 처음에 얘기했던 44g 흡수됐다는 거에 절반을 해주면 22g 흡수돼야 된다. 이렇게 구해도 되는 거예요. 어렵죠? 네, 어렵지, 어렵지. 당연히 어려운데, 어, 우리가 이 정도 문제를 좀 해봐야 한다. 되겠나요? 오케이. 넘어갈게요. 질문 있을까요? 넘어가 되겠어요? 자, 80페이지 볼게요. 80페이지 보겠습니다. 23번. 오케이. 23번. 23번 질문 나왔어요. 좋아요. 자, 요 문제 한 번 더 해봅시다. 23번. 자, 이거 볼게요. 자, 23번 보시겠어요? 오케이. 음. 자, 이거 볼게요. 문제를 보면은 40도씨의 물 100g에, 다행히 물 100g이다. 그럼 다행이라고 생각하세요. 원래 물 100g이니까, 물 100g이에요? 다행이다. 생각하시고. 질산칼륨이 31.9g이 녹아있다. 이 말이야. 음. 근데 얘를 포화 상태의 용액으로 만들기 위해서 질산칼륨이 얼마 필요하냐? 이 말이야. 잠깐만. 잠깐만요. 윤우 학생, PDF 파일, 잠깐만. 보내줄게. 다시 보내줄게요. 잠깐만요. 윤우 학생 우선 O2 문제 PDF 파일로 지금 보내드릴게요. 예, 그걸로 일단 보고하세요. 예, 잠시만요. 지금 문제집이 없는 친구가 있어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친구들. 네, 오토 없어도 요 문제로 같이 보면 돼요. 네, 괜찮아요. 요 문제로 같이 보면 돼요. 너무 걱정하지 마. 화면으로 보이죠? 네, 화면으로 보면 됩니다. 네, 네, 실력 탄탄 1번도 같이 하겠습니다. 좋아요. 질문 팍팍해, 얘들아. 우리 뭐 진도가 빨리 나가는 것보다 정확히 알고 가는 게 중요하니까요. 요 파트가 원래 여기가 잘 돼야 다음 혼합물의 분리 파트 잘 할 수 있거든요. 용해도가 상당히 어려워요.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2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요 말은 다시 보겠습니다. 40도씨, 여러분 온도를 중요하게 보시고요. 그럼 온도를 보면 어디를 보냐면 이 온도, 40도씨를 보란 말이야, 온도를. 그럼 이 녀석은 40도씨에서 62.9라는 용해도를 갖고 있다는 거야. 이 용해도잖아. 이 값이 지금 뭐다? 용해도예요. 용해도를 알려준 거야. 이 온도에서 용해도. 자, 이 말 뜻이 뭡니까?
이 말 뜻이 뭐야, 여러분들? 이 뜻을 알아야 돼. 이 뜻이 뭐다? 물이 100g이라면 이 녀석은 62.9g이 어떻다는 거예요? 녹아 있다는 거예요. 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녹아 있다는 게 아니에요. 녹을 수 있다는 거야. 최대로 이만큼 뭐 할 수 있다? 녹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용해도의 정의가 그런 거잖아. 그래서 용해도 정의가 중요한 거라고. 되겠어요? 자, 그런데 문제를 잘 읽어보면 그런데 이 녀석은 물 100g에 31.9g이 녹아있다. 자, 요 말은 뭐냐면 최대 62.9g 녹을 수 있는데 나는 31.9g이 무슨 말이야? 녹아 있다는 말이야. 언제? 현재. 자, 이 차이 알겠어요? 용해도 용해도 표에서의 이 용해도라는 뜻은 뭐냐면 아, 나는 최대로 이만큼 녹을 수 있다 이 뜻이고요. 문제에서 주어진 요 말은 나는 현재 이만큼 녹아 있다라는 말이에요. 되죠? 자, 그러면 얘를 포화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자, 무슨 뜻이야? 31.9가 녹아 있는데 62.9까지 녹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나는 이만큼 더 녹을 수 있어. 이거 구하라는 거예요. 그치? 그거 구하라는 거니까 이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음, 그렇게 해서 구하면 얼마예요? 31g이네? 31g입니다. 하면 되는 거지. 풀이 과정은 뭐야? 최대 62.9g 녹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 31.9g 녹아 있으니 31g 녹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됐죠? 여기까지 됐죠? 자, 2번 볼게요. 자, 2번. 아이, 재밌다. 2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의 온도를 보란 말이야. 80도씨다. 그러면 뭘 봐라? 온도를 보세요. 80도씨 동그라미 쳐. 이렇게 80도씨. 자, 중요한 거 봤더니 물 100g이 기준인데 얘는 몇 g이야? 물 200g이네? 오 마이 갓. 자, 80도씨에서 170.3, 요 뜻이 뭡니까? 요 말의 뜻을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그려봐. 그림으로 그리면 쉽단 말이야. 무슨 뜻이에요? 얘는 80도씨의 물 몇 g에? 100g에 최대, 뭐란 말이야? 최대 170.3이 뭐 할 수 있다? 어떻게 할 수 있다? 녹을 수 있다. 이 말이 이 뜻이라고요. 알겠어요? 자, 그런데 문제를 다시 보겠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물 200g에 얘를 녹여서 포화용액을 만들었다. 그 다음에 내가 갈 거야. 자, 그러면 200g에 녹아있는 포화용액은 어떤 상태인지 그림으로 한번 생각해봐. 와우. 물 100g에는 요만큼 녹을 수가 있었는데 물 200g에는 녹을 수 있는 최대 양도 얼마가 되는 거야? 그거에 각각 두 배가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170.3의 두 배니까 얼마야? 340.6g이 녹을 수 있다. 녹을 수 있는데 포화용액이래. 그럼 뭐야? 녹아 있다 이 말이니까 포화용액의 전체 질량 얼마예요? 요만큼이지. 맞아요? 이해됩니까? 네. 최대 지금 포화 상태니까 지금 현재. 최대이면서 얘는 현재겠지. 현재겠지. 이만큼 녹아 있다 이 말이야. 얘를 자, 60도로 냉각한대요. 자, 그러면 60도로 냉각하면은 얘는 109.2가 녹을 수 있는 애잖아.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요 차이가 얼마입니까? 170.3에서 109.2를 빼봐. 170.3에서 109.2를 빼봐요. 이만큼이 못 녹는 거란 말이야? 그거 얼마예요? 얘가 1, 1, 6, 61.1이네? 맞아요? 요만큼이 어떻게 돼야 돼? 석출돼야 돼. 어디에서? 물 100g이라면.
물 100g이라면은 61.1g이 석출돼야 된다고요. 그런데 얘는 지금 물이 몇 g이야? 200g이니까 녹는 양도 몇 배? 요거의 2배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럼 얼마야? 122.2g이 되겠지. 돼요? 되겠어요? 네, 넘어갑니다. 다음. 자, 1번 볼게요. 요거 1번. 아르키메데스가 왕관, 그 다음에 같은 질량의 순금과 순은을 준비한 다음에 물이 가득 든 하안에 넣어서 넘친 물에 부피를 나타낸 것이다. 야, 여러분 밀도라는 게 뭐분의 뭐죠? 부피분의 질량이지. 자, 지금 여기 보면은 모두 같은 질량이라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자, 순금이 100g이라고 해보고 왕감도 100g이라고 해보고 순은도 100g이라고 하면 지금 질량이 어떤 거예요? 전부 같은 거야. 그런데 부피, 자, 순금이 물에 들어갔을 때 이게 지금 뭐냐면 여기가 지금 넘친 물의 부피잖아. 이 넘친 물이 바로 이 들어간 물체의 뭐예요? 부피라고 했잖아. 그럼 보면 순금이 부피가 가장 좁고 왕관의 부피가 그 다음 순은의 부피가 그 다음이잖아요. 넘친 물이 곧 이 녀석들의 부피가 되는 거예요. 그지? 우리가 얘기했잖아. 그지? 그러면 순금의 부피를 1이라고 하고요. 1리터. 왕관의 부피를 2리터라고 해봐. 그럼 순은의 부피를 4리터라고 해봐요. 그냥. 예를 들어서. 그러면 순금의 밀도는 얼마가 되는 거야? 100이 되는 거고. 왕관의 밀도는 얼마가 되는 거야? 50이 되는 거고. 순은의 밀도는 얼마가 되는 거야? 25가 되는 거야. 지금 무슨 말이야? 넘친 부피가 크면 공식에서 알 수 있잖아요. 넘친 부피가 많으면 밀도는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 따라서 여기서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알 수 있는 결론. 첫 번째, 자, 금과 완광과 은의 자, 질량은 어떻다? 질량을 볼게요. 자, 금을 1, 왕관을 2, 은을 3이라고 할게요. 자, 질량은 3개가 어때요? 1번, 2번, 3번이 질량이 같죠? 자, 2번. 자, 부피는 어때요? 부피는 금보다 왕관보다 은이 부피가 더 크지? 자, 3번. 그래서 밀도는 어때요? 부피의 반비례죠? 밀도는 오히려 금의 밀도가 제일 크고, 그 다음 왕관, 그 다음에 은의 밀도가 제일 크겠네. 그지? 자, 이렇게 찾으면은 3번이 틀린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됐나요? 이해됐어요? 질문하신 분, 이해됐으면 이해됐다고 써주세요. 네, 시력사탄 2번 질문. 오케이. 좋아, 좋아. 잘했어. 여러분이 질문하는 거 친구들한테 좀 민망하기도 하고 하니까, 선생님이 딱 또 비밀 또 확실하게 지켜주잖아? 괜찮아. 우리 둘 사이에 비밀이 생겼어요. 자, 네. 자, 2번 보겠습니다. 어떤 고체 물질을 물 100g의 녹인 용액에 대한 설명들이다. 자, 우선요. 야, 첫 번째. 가와나는 포화 상태다라는 얘기를 했네. 포화 상태? 가와나는 포화 상태구나. 그럼 포화 상태라는 건 이 용해도 곡선 그림에서 어디에 있어야 되는 애들이냐면 자, A점이 무슨 상태예요? A점이 지금 보면은 30도씨에서 최대로 이만큼 녹을 수 있는데 현재 이만큼 녹아 있다. 최대로 이만큼 녹을 수 있는데 현재도 이만큼 녹아 있으니까 A가 무슨 상태야? 바로 포화 상태잖아. 따라서 이 곡선에서 포화 상태는 어떤 상태가 포화 상태냐면 이 곡선 위에 있는 점들 A, B, C 얘들이 지금 온도에서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애들이 현재 똑같이 들어있으니까 A점, B점, C점이 바로 포화 상태죠. 따라서
A, B, C가 바로 포화 상태의 가와 나의 후보가 되겠네. 그지? 자, 그 다음에 2번. 나와 다는 같은 질량이 녹아있다라 했어. 자, 이 점들이 가리키는 의미가 뭐냐면 지금 C는요. 현재 70이 녹아있다 이 말이야. 물론 최대로 녹을 수 있는 것도 얼마인데 70인데. 그래서 얘가 무슨 상태가 되는 거야? 포화 상태가 되는 거죠. 어, B는요. 현재 얼마 녹아 있는 거야? 40이 녹아 있는 거죠, 현재. D는요. 현재 마찬가지로 40이 녹아 있는 거죠. 요 왼쪽으로 쭉 따라가면 이게 지금 현재 녹아 있는 양이야. 따라서 B와 D가 나와 다의 후보가 되겠네. 근데 지금 첫 번째하고 두 번째 보게 되면 나가 겹치잖아. 그럼 첫 번째와 두 번째에서 겹치는 애가 누구야? 어, B가 겹치네. 따라서 나가 누구다? B네. 그럼 자동적으로 다가 누가 되는 거야? D가 되네. 됐어. 자, 그 다음에 가를 30도로 냉각하면 가를 30도로 냉각하면 고체 50g이 석출된다. 자, A는 지금 현재 30도예요. 그러니까 얘는 냉각해도 석출이 안 돼요. 따라서 A는 탈락이고 B는 현재 얼마라고? 현재 40이라고. 얘를 냉각해. 그럼 여기로 오잖아? 그러면 현재 40이 녹아 있는데 최대로 20이 녹을 수 상태가 되니 석출되는 건 얼마가 석출돼야 돼? 얘는 20 석출돼야 돼. 따라서 B도 탈락. 자, D도 어차피 현재 40이 녹아 있기 때문에 30도로 냉각을 해도 마찬가지로 B하고 똑같이 20밖에 석출이 안 되기 때문에 탈락. C는 지금 현재 70이 녹아 있는데 30도로 냉각하면 여기로 오게 되고 그러면 최대로 녹을 수 있는 게 20이니까 나는 현재 70이 녹아 있는데 50이 석출돼야 되는구나. 따라서 이 가는 누가 된다? C가 된다. 그럼 다 나왔지, 그지? 가, 나, 다. 가는 C가 되고 나는 B가 되고 다는 D가 되겠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C, B, D 찾았다. 이해됐나요? 질문하신 분 됐나요? 오케이. 고생했어요. 고생했어요. 자, 여기서 오늘 수업 끝이 아니고요. 자, 다음 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잠시 기대했어? 아니죠? 선생님에서 수업 끝내면 뭐 항의하려고 그랬지. 선생님 무슨 지금 수업이 끝이에요? 아직 시간 많이 남았는데. 따지란 말이에요.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음? 야, 시험 끝났으니까 야, 영화 나 보자. 야, 시험 끝났으니까 고등학교는 괜찮아. 어차피 돈을 안 내니까. 근데 대학교 가잖아? 대학교 가서 교수님들이 수업을 안 해요. 어? 대학에 가서 내가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대학 교수님 있는데 대학에 가서 선생님이 야, 오늘 수업 안 한다. 이렇게 하면은 막 너무 좋아가지고 막 우리가 막 다, 우! 하면서 막 신나가지고 나와서 놀았거든? 근데 대학교 학비가 말이야. 한 달에, 응? 한 달이 아니라 한 학기 4개월에 400만 원이야? 그럼 한 달에 100만 원이야? 그럼 일주일에 한 번 수업 있어요? 그러면 거의 2, 30만 원이야? 교수님이 2, 30만 원 꿀꺽하고 나간다는 거야? 그럼 학생들이 좋아하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돈 주면서 이게 뭐 하는 거지? 사실은 참 멍청했던 것 같아, 나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교수님들 수업 안 하려고 하면은 교수님 수업 듣고 싶습니다. 제발 수업 좀 해주십시오. 우리 그런 학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세상에 공짜는 없다. 자,
다음 진도 나갈 건데요. 우리가 지금 몇 단원 하고 있어요? 6단원 하고 있지. 항상 여러분 머릿속에 공부를 잘하려면 체계를 잘 잡아둬야 돼요. 체계를 잘 잡아둬야 되는데 6단원의 정의가 뭡니까? 뭐다? 바로 6단원 정의가 뭐예? 단원이 뭐예? 이름이 뭐야? 물질의 특성.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과연 이 단원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가? 자, 특성을 하면서 우리가 뭐 했어요? 야,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어, 순물질과 혼합물로 되어 있다. 여러 개가 섞여 있는 혼합물과 한 가지의 순물질 되어 있다. 이 순물질들은 자기 고유의 성질이 있는데 그 고유의 성질을 우리는 물질의 특성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물질의 특성에서 크게 세 가지를 지금 공부를 한 거죠. 첫 번째, 야, 끓는 온도가 물질마다 달라요. 음, 물에 끓는 점이 몇 도예요? 100도예요 라고 말하면 안 된다. 왜? 아, 1기압에서 100도예요. 물질마다 다르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밀도, 밀도도 물질마다 다르다. 자, 세 번째, 얼마나 많이 녹을 수 있니? 용해도도 물질마다 다르다. 그랬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부할 건 뭐냐면 이러한 물질 특성들을 가지고 이제 두 개 이상이 섞여 있는 거야. 어떤 물질이. 야, 여기에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과 C라는 물질이 섞여 있어. 즉, 혼합물이란 말이야. 너 그러면 네가 배운 이 물질 특성을 이용해서 A하고 B하고 C를 분리해봐. 이제 이걸 공부하는 거야. 이제 오늘 공부하는 파트가. 이게 뭐냐? 바로 혼합물의 분리죠. 그럼 혼합물의 분리를 이용하려면 그 물질의 순수한 특징을 이용해서 분리해야 돼. 그래서 첫 번째, 이 혼합물을 분리 이용할 때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할 수가 있고요. 밀도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할 수가 있고 용해도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먼저 끓는 점 차이로 분해한다는 건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 여러분들 술 있잖아, 술. 소주 생각해봐, 소주. 음, 소주라는 술은 단순하게 표현하면 물과 에탄올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근데 물에 끓는 점은 1기압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100도고요. 에탄올에 끓는 점은 그보다 낮아요. 둘의 끓는 점이 다르단 말이야. 근데 물하고 에탄올은 서로 섞여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뭐 컵에 따라 갖고 분리할 수가 없단 말이야. 자, 그럴 때 우리가 공부한 이 끓는 점 차이로 분리하는 거야. 어떻게? 얘네들을 가열하는 거야. 가열하면 에탄올이 더 낮은 온도에서 기체가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 에탄올이 먼저 기체가 돼서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다가 가지를 달아가지고 여기다가 쫙 모으면 먼저 끓어서 기체가 됐다가 다시 식어서 액체가 된 에탄올이 얻어진다. 이게 뭐야?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한 거잖아. 그러면 물과 에탄올 우리가 분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요런 방법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이런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한 요런 방식을 우리는 증류, 증류시킨다. 증류의 방식이다. 혼합물에 분리하는 방식의 이름이 바로 증류다. 이건 뭐다?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한 분리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뭘 공부해야 되냐? 아, 물과 에탄올 같은 물질은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하겠구나. 그러면 이것 말고도 어떤 애들을 이렇게 분리할 수 있을까? 예시들이 나오고 우린 그걸 공부하고 암기를 해줘야 되는 거지. 근데 암기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끓는 점 차이. 가열해서 먼저 끓어나오는 것과 나중에 끓어나오는 것을 이용하면 우리가 혼합물을 분리할 수 있겠다. 그런 애들을 분리하는 방식이구나. 그걸 증류라고 하는구나. 그걸 크게 알고 있었는데 숲을 먼저 봐야지. 그 다음에 나무를 보러 가는 거지. 음. 밀도 차이는 좀 쉬워요. 밀도 차이. 여러분들 물에다가 플라스틱을 넣어봐요.
그러면 플라스틱은 위에 뜬단 말이야. 스티로폼이나 이런 거는, 스티로폼 같은 건 물에 떠요. 그런데 모래 같은 거는 밑에 가라앉잖아. 그럼 스티로폼하고, 와, 지금, 이 친구는 내가 지금 질문이 들어왔는데, 네. 자, 일단 이거 얘기하고요. 자, 스티로폼과 모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밀도가 차이가 나니까 물에다 넣었을 때 한 놈은 뜨고 한 놈은 가라앉으니까 이거 밀도 차이를 위해서 분리할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거는 밀도 차이를 위해서 분리하면 되는 거잖아. 쉽게 할 수 있고요. 자, 지금 선생님이 직류 얘기를 했더니, 와, 선생님이 지금, 이게 공부야, 여러분. 여러분도 공부했을 거야. 직류? 선생님, 지금 질문이 들어왔어요. 자, 증류수와 증류는 관련이 있나요? 네, 이름이 비슷한데요, 선생님. 증류수와 증류는 관련이 있나요? 자, 이 질문한 친구 문창현 학생입니다. 자, 문창현 학생의 질문에 굉장히 칭찬하면서 다 같이 박수 쳐주세요. 박수! 자, 여러분 박수 쳤어요? 네. 아주, 이 질문은 아주 좋은 질문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름을 공개했습니다. 창현이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자, 다른 친구들도 자, 잘 들어보세요. 자, 궁금하지? 증류는 증류수와 관련이 있는가? 관련이 있습니다. 네. 증류라는 게 뭐라고요? 방금 얘기했듯이 끓인다고 했지? 끓여서 얘를 기체로 만드는 게 증류다라고 했잖아. 어,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한 거지. 자, 우리가 우리가 흔히 마시는 물이라고 불리우는 거. 우리가 마시는 물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여기에 물 분자들이 대부분이지만 여기에 물 분자들 말고 이런 각종 이온들도 여기에 녹아 있습니다. 순수한 물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마시는 물의 성질. 우리는 물이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마시는 물 속에는 H2O 말고도 각종 다른 물질들이 있어요. 먼지도 있고, 벌레도 있으면 안 되지. 일단 각종 물 분자 말고도 다른 물질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얘를요, 방금 했던 방식처럼 우리가 마시는 물을 이렇게 넣어가지고요, 얘를 가열해요. 즉, 가열하면 여기서 기체로 나가는 건 누구만 나가냐? 바로 나머지 이온들이나 이런 애들이 여기 녹아 있어요. 물질들은. 근데 물만 기체가 돼서 날아가겠죠. 끓으면. 물이 끓이는 거야. 그럼 물만 나가는 거야. 그러면 이 물이 나가는 거를 방금 얘기했듯이 이런 식으로 모아서 뚝뚝뚝 떨어지면 여기는 뭐만 모이겠어요? 와우, 와우, 와우. 정말 말 그대로 순수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H2라고 하는 이 물 분자만 모이겠죠? 이거를 바로 우리가 증류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험에서는 우리가 실제 실험을 할 때는 물만 있어야 되니까 증류수를 갖고 실험을 해야 돼. 이런 물질이 섞여 있으면 오류가 생기잖아. 그래서 증류수를 실험할 때는 이용합니다. 순수한 물이에요. 그래서 증류수라는 게 이름 붙은 자체가 뭐냐면 우리가 순수한 물인 가 알고 있지? 왜 증류수라 이름 붙었을까? 증류를 시켜서 순수한 물 분자만 얻게 된 겁니다. 원리가 똑같죠. 음, 이해됐습니까? 여러분도 또 굉장히 상식이 늘었죠? 네. 재밌는 얘기 하나 해주면은 뭐 여러분도 공부도 중요하지만 선생님 축구를 되게 좋아하거든. 근데 이 대학교 1학년 때 말이야 축구를 하는데 나 축구 가고 싶은데 이 선배들이 야 1학년은 빠져 이러면서 어 지금 그 얘기 해주는 거예요. 지금 질문한 거. 시원히 질문이 풀릴 겁니다. 궁금증이. 야 나 빠지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너는 물이나 떠와 이러는 거야. 너 물 떠와 물 떠와 라고 하는 거야 나한테. 그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했어 내 표정이. 아이 짜증나네. 나도 축구하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내가 선배님들 정말 순수한 물을 드려야 되겠다. 난 착하니까. 우리 선배님들에게
순수한 물을 먹게 해드려야 되겠다. 하고 실험실에 가가지고 이 증류수를 한껏 퍼가지고 내가 들고 옵니다. 이렇게. 들고 와서 얼음과 얼음 동동 띄워가지고 난 착하거든. 얼음 동동 띄워가지고 아 순수한 물이니까 사람한테 좋겠지 해가지고 선배들한테 드세요 했더니 선배들이 막 아 좋다 하면서 막 먹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아 먹었는데 10분 뒤 이 선배들이 다 배탈이 나가지고 다 화장실로 직행을 했어요. 자, 순수한 물은 결론적으로 우리 몸에 좋지 않다. 배탈이 납니다. 왜냐면 우리 몸이라고 하는 건 이런 원래 우리가 마시는 물에 적응이 된 몸이기 때문에 새로운 물이 들어가면 배탈이 나요. 그래갖고 막 설사하고 막 힘들어. 그래갖고 나는 노린 건 아니지만 그래서 내가 축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와, 신난다. 선배님들이, 선배님들이, 어이씨, 왜 배가 아프지? 하지만 나는 조용히 입 다물고 있었어요. 축구만 했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요. 와우.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끓는 점 차이와 밀도 차이로 이용해서 분리할 수 있고, 용해도 차이로도 우리가 분리할 수가 있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자, 그래서 끓는 점 차이와 밀도 차이를 이용해서 어떻게 분리하는가? 음, 개념 교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데요. 자, 증류라는 방식이 일단 뭐냐? 증류라는 건 무슨 차이를 이용하는 거다? 바로 무슨 차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배웠던 특성이야, 결국에는.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한 거를 우리가 증류라고 하고, 여러 개를 분리하면 이제 분별 증류라는 말도 쓰는데, 중학교 과정에서는 증류라는 걸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건 뭐냐면 이런 거. 음, 액체 혼합물. 가장 많은 게 이제 물과 에탄올. 요건 꼭 기억해 주세요. 물과 에탄올 예시는 정말 잘 나오거든. 자, 가열합니다. 가열하면은 물은 몇 도? 100도. 에탄올은 몇 도? 78도. 같이 알아두면 좋고요. 그러면 누가 먼저 끓어 나온다? 끓는 점이 낮은 애가 먼저 끓어서 나온다. 그럼 여기에 에탄올이 모이게 된다. 라는 거고, 어, 얘들을 가열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온도가 올라가겠죠. 자, 가열한 시간이고. 자, 그러면 처음에 혼합물이 가열되겠지. 이렇게 쭉, 그지? 온도가 올라갈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다가 어떤 시점이 되면, 자, 여기부터 이제 끓기 시작해. 몇 도? 78도. 누가 끓어 나온다? 에탄올이 끓어 나온다. 자, 그런데 이 지점은 물과 에탄올의 어떤 지점이죠, 여기는? 여기와 여기 사이는 지금 어떤 상태죠? 물하고 에탄올의 혼합물이 끓잖아. 그러니까 끓는 점이 일정할까, 일정하지 않을까? 일정하지 않죠. 그러면서 온도가 약간 변하죠. 그러면서 여기서 누가 주로 끓어 나온다? 에탄올이 주로 끓어 나오겠죠. 여기서. 맞지? 여기서 에탄올이 끓어 나오고, 그러다가 에탄올이 전부 다 나오면, 이제 물이 온도가 올라가다가 몇 도가 되면, 100도가 되면 이제 물도 끓어 나오겠지, 이렇게. 그러니까 두 번째 구간은 누가 끓어 나오는 구간이다? 물만 있는 구간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온도 변화를 예측할 수가 있고요. 그 그래프가 지금, 여기 그래프가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주로 물과 에탄올을 분리할 때 사용하는 방식인데, 주로 에탄올이 끓어 나오고, 78도에서는 주로 에탄올이 끓어 나오고, 100도에서는 주로 물이 끓어 나온다. 차이 알겠어요? 왜냐면 여기는 지금 물과 에탄올이 함께 섞여 있는 부분이잖아. 근데 요 이후에는 지금 이제 뭐만 남았어? 물만 남은 거죠. 이해될까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 탁한 술, 탁주라고 하는 탁한 술인데 막걸리 같은 거예요. 막걸리 같은 거. 노란 술. 그걸 가열하면은 마찬가지로 에탄올만 증발해요. 그걸 우리가 맑은 소주라고 그래. 그래서 탁한 물을 가열하면 마찬가지로 맑은 소주만 얻을 수 있다. 이런 거. 여러 개 섞여 있는데 거기서 나는 맑은 소주만 얻는다. 같은 방식이죠. 자, 같은 방식을 생각해봐. 그 다음에
우리가 바닷물에서 식수 얻는 거. 자, 이게 증류수 얻는 방법과 똑같은 거예요. 소금기가 있지만 바닷물에서 얘들이 증발하면 뭐만 증발해? 물만 증발해. 그럼 어떻게 돼? 순수한 물을 얻게 돼. 자, 이런 것도 증류라고 하는 거예요. 증류의 한 종류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섞여 있는 것 중에서 어떤 한 물질의 액체만 증발시켜서 다시 액화시켜서 얻는 거. 이런 거 우리가 증류다라고 하니까 물과 에탄올, 탄산수에서 소주 얻는 거, 바닷물에 식수 얻는 거. 이해되죠? 자, 원유, 석유거든, 석유. 석유도 있잖아. 여러 혼합물들이에요. 얘들도 혼합물이 막 들어가 있는 건데 얘들도 물질들이 끓는 점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 원유를 갖다가 가열하면은 제일 꼭대기에서는 끓는 점이 가장 낮은 애들이 얻어지고 그 다음 낮은 애들이 두 번째 층에서 그 다음 낮은 애들 세 번째 이런 식으로 혼합물들이 각각 분리가 되겠지. 어, 이런 것들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증류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제일 위에가 바로 끓는 점이 낮은 애들이 위에서 얻어지는 거야. 되겠어요? 마찬가지야. 공기도 분리할 수가 있어요. 공기도 똑같아. 자, 공기 세 개를 넣을 건데 질소, 아르곤, 산소. 얘네들도 우리가 가열하면 가열하거나 그냥 실온에다 놔두기만 해도 자, 질소가 마이너스 195도, 아르곤이 마이너스 185도, 산소가 마이너스 183도예요. 자, 누가 끓는 점이 낮은 겁니까? 제일 위에 있는 끓는 점이 질소가 낮은 거죠. 마이너스니까 여러분 숫자가 큰 게 낮은 거야. 마찬가지예요. 끓는 점이 낮은 게 제일 위에서 그 다음, 그 다음. 똑같은 거예요. 원리는 똑같아. 똑같은 원리다. 기체라고 해서 다른 게 아니에요. 음. 자, 요거는 조금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자, 뷰테인이라는 물질과 프로페인이라는 물질가 있어요. 얘들은 기체야. 어. 그런데 뷰테인의 끓는 점이 여기고요. 끓는 점, 이게 끓는 점이거든. 끓는 점. 프로페인의 끓는 점이 여기 더 낮아요. 자, 얘들은 자, 끓는 점보다 우리가 높은 상태에서는 상태가 뭐죠? 기체잖아. 그치? 어. 기체 상태인데 지금 현재 온도가 25도. 우리가 살고 있는 온도가 25, 상온 25도거든. 여기에서 기체 상태였던 애들을 서서히 냉각을 시켜봐요. 냉각을 시켜서 끓는 점보다 낮아지게 되면 뷰테인이 먼저 뭘로 바뀌는 거죠? 액체로 바뀌겠지. 누가? 뷰테인이 먼저 액체로 바뀌겠네. 즉, 같이 기체로 있었던 애들 중에서 뷰테인이 먼저 액체로 만들어지지. 프로페인은 아직 끓는 점이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프로페인은 아직도 뭐예요? 기체니까 프로페인은 아직 기체 상태가 있어요. 이거 두 개 뭐야? 아까는 가열해서 나눴지만 얘들은 오히려 너무 끓는 점이 낮으니까 냉각을 시키다 보면은 먼저 액체가 되는 놈이 있으니까 분리시킬 수가 있잖아. 이것도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증류에 들어가는 거야. 어렵죠? 음. 어렵지만 요 내용이 학교 시험에 어렵게 나오면 요게 시험에 나와요.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용하는 것들을 자, 지금 증류라고 한다. 오늘 증류만 할 건데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증류라고 하고요. 증류는 무슨 점 차이? 끓는 점 차이. 증류의 예를 알아야 돼요. 이 6가지 예는 꼭 기억하세요. 예를 알아야 된다. 알겠지? 자, 문제집 볼게요. O2. 자, 1번. 몇 쪽이냐면 81쪽이 1번. 자, 그림은 액체 상태의 혼합물을 분리하는 실험 방식이다. 자, 오른쪽 그림은 자, 이 그림 딱 보면 여러분 뭐 떠올려 듭니까? 아, 가열하는구나. 가열해서 어떤 놈 한 놈은 끄집어내는구나. 이거 뭐예요? 무슨 차이예요? 그렇죠? 끓는 점 차이죠. 자, 이렇게 해서 분리한 장치로
끓는 점이 어떤 물질이 먼저 끓어 나온다? 높은 물질, 낮은 물질? 낮은 물질이 먼저 끓어 나오는 거지. 그치? 잘했어요. 자, 2번. 자, 가나다라 중에서 지금 물과 에탄올을 혼합한 애들을 지금 이렇게 가열하는 거예요. 자, 10초 생각하시고, 10초 생각하시고, 선생님 정답을 쓰세요 하면 써보세요. 가나다라 중에서 에탄올이 주로 끓어 나오는 구간. 아직 쓰지 마세요. 예, 아직 쓰지 마시고. 자, 에탄올이 먼저 끓어 나오는 곳 정답을 쓰세요. 나이스. 그렇지. 에탄올이 주로 끓어 나오는 건 언제다? 나다. 잘했어요. 탑5 읽어드리겠습니다. 정시훈, 김수아, 김동윤, 이윤채, 강나우. 잘했어요. 자, 그 다음 3번. 그림은 소주꼬리. 이런 걸 소주꼬리라고 하는 건데 탁한 술에서 맑은 소주를 얻는 과정이다. 이때 이용되는 분리 방법을 써라. 그럼 분리 방법을 쓰라는 건 분리하는 방법의 이름을 쓰라는 거예요. 자, 뭐예요? 이런 걸 증류라고 하는 거죠. 분리 방법은 증류예요. 네. 좋았습니다. 잘했어요. 자, 4번 문제. 자, 10초 드릴게요. 생각해 보세요. 원유를 분리할 때 이용되는 물질의 특성. 이건 물질의 특성을 쓰라는 거예요. 분리 방법이 아니라. 자, 10초 드립니다. 10, 9, 8, 7, 6, 5, 4. 정답을 쓰세요. 그렇지. 이거는 우리가 특성을 써라 그랬으니까 뭘 써야 돼요? 끓는 점 이런 특성을 써야 되는 거야. 잘했어요. 특성은 끓는 점만 써도 돼요. 끓는 점 차이까지 써도 되고요. 자, 탑5 읽어드리겠습니다. 양시울, 김민서, 구민준, 김나율, 문창현. 잘했어요. 자, 5번. 자, 지금 이렇게 중류탑이 있어요. 자, 30초 드릴게요. 원유를 분리할 때 각 층에서 얻어진 물질을 끓는 점이 낮은 순서에서 높은 순서 나열한 것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거를 이걸 보고서는 써보시오. 자, 기억니은 등에서 들어갈 거를 순서를 써보세요. 자, 아직. 자, 30초 드리겠습니다. 30초. 30초 셀게요. 신난다. 재미난다. 아직 아니에요. 나온이 놀랬지? 자, 지워라. 지워라. 삭제해. 귀여워. 응? 내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여러분들. 쓰세요! 나이스. 자, 근데 이 신기한 게 내가 새로운 사실 알았다니까? 여러분한테 얘기해 줄게. 자, 정답은 가장 낮은 거. 음.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가장 낮은 게 여기 위에서 얻어지는 겁니다. 얘가 가장 낮고 이런 순서로 쭉 나열이 되는 거니까 석유가스, 휘발유, 경유가 되겠죠. 잘했습니다. 나유리, 민서, 동윤이, 시온이, 민준이. 자, 근데 얘들아, 나 궁금한 게 있는데 내가 이거 1학년 애들하고 다른 수업 할 때 보니까 내가 보이는 채팅창이랑 여러분이 보이는 채팅창이랑 순서가 다르다면서 정말 그래요? 나는 지금 나유리, 민서, 동윤이, 시온이, 민준이 순서로 보여요. 여러분들 이렇게 안 보여요? 어, 난 정말 몰랐어. 이번 주에 처음 알았어요. 당연히 채팅창은 똑같을 줄 알았는데, 이게 사람마다 채팅창이 보이는 게 다르대요.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도 조금, 다소 다른가 봐. 이해해 주시고, 어쨌든 내가 보는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죠? 선생님이 보는 기준으로 할게요.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돼요. 선생님이 거짓말 하진 않아요. 예. 자, 제일 위에가 뭐겠어요? 그러니까 낮은 거부터니까 석유가스가 와야 되죠. 음. 그 다음에 휘발유가 와야 되죠. 자, 그 다음에 등유 여기 왔죠. 그 다음에 뭐가 와야 돼요? 경유 와야 되죠. 이거 쓰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음. 네. 이렇게 하면은 되고요. 우선 일단 이번 시간은
우리가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하는 것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숙제는 단톡방에 올려주기로 할 텐데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한 부분만 숙제를 낼 테니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네. 오늘 용해도 지난 시간 거 복습하느라고 조금 진도를 선생님 예상보다 조금 못 나갔는데 뭐 어쩔 수 없지 뭐. 여러분들 수고 많았고 복습 잘하고 네. 선생님도 여행 잘 갔다 올게요. 우리 8월 8일에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Love you. Love you. Love you. Love you. Bye. 안녕히 계세요. 잘 가요. 2주 바이. 동안 만나요.